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양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자, 코스피가 오늘 2%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1%까지 빠졌잖아요, 장 초반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3% 정도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뭐 3% 상승한 거나 다름없고요. 수피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5% 빠졌다가 1.1%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1.5%를 다이렉트로 좀 상승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외국인이 아직 코스피 쪽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자, 외국인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다. 코스피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기관이 2조 3천억이나 매수를 해서 거의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격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각각 이제 2천억씩 매수를 해서 1% 이상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시면, 거의 이제 코스피, 어, 이번 주 초인가요? 이번 주 초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5,500포인트에서 5,800포인트를 이제 올라왔잖아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6,000포인트를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거는 근데 누구나 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거의 우리나라 장세가 미국장에 디커플링 되는 어떤 나홀로 장세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차치 모멘텀이 너무 강해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의 어떤 실적 베이스 기대감 내지는 정부 정책 내지는 정부의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의 부양 의지 뭐 그런 것들이 융합돼서 우리 개인들의 이제 유동성까지도 몽땅 다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유동성이 계속 지금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장 끝날 때 그러니까 미국장이 4시 20분에 끝나잖아요. 4시 20분에 오후에 4시 20분에 끝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 새벽 6시 20분이 되겠죠. 네, 6시 20분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뉴스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요 실적 가이던스 대비 얼마나 고실적이 나오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얘네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의 가이던스와 이 실적이 예상치를 벗어나느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오늘도 중요하죠. 내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6,000포인트를 거의 이제 다 왔는데, 자, 6,000포인트를 내일은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요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국인과 간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렇게 쭉 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뺐다가 이거를 플러스 2%까지 종가상 3,969포인트까지 올려놨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관세하고 AI 우려, 관세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관세 때문에 미국도 장이 안 좋고 있고 AI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맨날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투자금 회수를 못할 수 있다. 대신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뉴욕 증시에 이제 출렁출렁 할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2조 3천억이나 매수를 해서 여기 외국인이 2조 3천억 가까이 매수한 거를 그대로 여기서 이제 쓸어 담았고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였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덩달아서 지주사인 SK 스퀘어까지도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8% 가까이 상승을 좀 해줬고요. SK 하이닉스도 대형주가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는 단연 반도체였고 두 번째로는 저 뭐냐 2차 전지, 오늘 시속 게임을 했잖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보면은 삼성 SDI 오늘 10% 가까이 올랐죠. 삼성 SDI 그리고 CIS 소형주로 CIS가 장 초반에 엄청 달렸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화성 저거체 배터리로 한동화성도 15% 이상 상승을 했었죠. 이 정도가 좀 시장을 주도했던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네, 이 정도가 2차 전지에서는 시장을 좀 주로 잡았던 것 같고, 자, 뭐 기타로는 개별 이슈로 좀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뭐 나노인텍이라든지 상한가를 들어간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오늘의 주역은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다. 근데 2차 전지는 얘네가 이제 또 오늘 미국에서 액티를 하나 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조국산 ESS를 이제 수출하는 자는 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내지는 미화 달러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돈으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건당 5억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이제 전혀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거죠. 어떤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가 주도하는 구조적인 이제 상승, 확장 국면이다. 그래서 과거인 호황기 때 메모리 시장을 보면 1599 달러였어요. 1599달러. 1599억 달러. 그리고 여기는 5479억 달러. 네. 그렇게 됐었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3.6%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3배 이상의 어떤 반도체의 호황기다.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표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금 보면 중국산 이제 ESS 규제 얘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주에 또 있을 PPI 발표도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한테 가장 중요하고 PPI하고 격단에 한 번씩 이렇게 넣어놓는 어떤 스팟성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어제 데리고 왔던 애들 중에는 지금 보시면 어제 제가 뭘 데려왔었죠? 어제 무슨 식품 하나 데려왔었는데, 삼진식품은 아침에, 오늘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거의 보정 가까이서 매도했어요. 여기서 좀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자,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쯤에 제가 이제, 종가 베팅 전략을 좀 골드웨어 분들한테 네, 간단히 좀 말씀드렸어요. 조가 베팅에 대해서 대한조선의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사서 오늘 5% 정도의 이제 사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 보유 중인데 4% 수익률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거의 요 구간, 예, 요 구간에서 지금 여기 시가 라인이 여기잖아요. 시가 라인이 여기인데 지금 89,000원이 시가 라인이에요. 근데 시가 라인을 돌파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봉이 이제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얘는 요 위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적어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운이 좋다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큰 슈팅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 시국가를 바로 보고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어제 종가 레이팅을 좀 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홀딩 중이고 그리고 오늘 또 매매를 한 게, 저거, SK증권을 좀 매매를 했고요. SK증권. SK증권은 이제 단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단일가 들어가 있는데, 제 영상 중에 보시면, 단일가의 스킬업, 영상에 보시면, 교육용 동영상이죠. 단일가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이 한 2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단일가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저는 이제 2일차에 매수를 했고요. 2일차에 매수를 해서, 실은 매수를 한 이유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상한가의 종가 있잖아요. 종가가 지금 1579원이에요. 한 1580원 정도 되는데, 1579원이고, 그리고 이 상한가의 종가이면서 이 5일선, 여기 5일선 있잖아요. 5일선. 이런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줬어요. 예,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만나는 거죠. 여기서도 만나지만, 여기서도 만난다. 예, 그래서 두 군데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얘는 이제 여기서 턴을 해서 정구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제 그래서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SK증권에 대해서도 매매 전략을 짜서, 그러니까 요게 아침에 장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1580원 주식 5원이죠. 거기서 이제 지지를 해준다면 얘는 단기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저는 현재 한 8% 정도, 8.5% 정도 이제 수익 구간에 있고요. 아직은 팔 생각이 없고 여기 정고점 인근 2,000원까지를 조금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 120선 이 부분을 돌파해야지 힘있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밸류업 정책 때문에 SK증권도 그렇고 지금 시간 외에서 미래에셋 증권도 넥스트에서 많이 올라왔죠. 한 7% 정도.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반도체와 증권 그 밸류업 쪽이 아마 시속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 증권 쪽은 주의 깊게 내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게 저 SK 스퀘어랑 SK 하이닉스를 또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둘 다 2%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의 정보점 인근이죠. 예, 정보점 인근에서 매수를 했고요. 저고점 인근에서 매수해서 지금 보유 중이고요. 그러니까 한 97만 원대에 매수를 했어요. 97만 원대에 매수해서 보유 중이고 그리고 어, SK 스퀘어, 예,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간 내에서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만 6천 원에 좀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도 한 2%
얘는 61만 원에 샀거든요. 61만 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61만 6천 원이니까 한 2% 이상 수익 중에 있네요. 그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조선, 대한조선은 아직 보유 중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박스를 형성하고, 최소한, 요 박스를 한 2, 3일 정도, 요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2, 3일 정도는 횡보를 하다,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방산 조선 쪽이 좀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자, 대한조선도 과거에는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가고 거래대금도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일주 이상 터지는 그런 주도주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장 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2천억 원이니까 25억 이상 나올 때 일본봉에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SK 스퀘어는 또 다시 요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위에서 얘도 또 이제 박스권을 요만큼 형성하겠죠. 이렇게 형성하다 이때 돌파하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4천억 이상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가 오른다면 스퀘어는 SK보다 더 올라요. 예, 한 2배 내지는 한 1.5배 이상은 오르더라고요. 1.5배 이상. 그래서 SK를 매매할 때는 저는 같이 짝짓기 매매로 항상 SK 스퀘어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나서 바로 SK 스퀘어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유 중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미장이 플러스로 마감을 해준다면 내일도 반도체가 랠리를 좀 펼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 증권유하고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돌파해서 지금 100만 원을 돌파했죠. 예, 100만 원을 돌파해서 자, 109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와줬고요. 아주 신호가 좋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5조 가까이 지금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4조가 터졌지만, 그래서 내일도 얘가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 주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 5조니까 5조가 터져야지 얘는 10% 이상 상승을 합니다. 5조가 터지려면 일본봉에 500억에서 약 700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SK증권. 자, 증권은 단일가, 지금 2일 차예요. 여기가 1일, 여기가 2일, 내일이 3일차. 3일차에는 단일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꼬리를 달고 여기를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단일가에서는 0.4% 하락을 했지만 지금 넥스트에서 미래 SC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래 SC. 그래서 SK증권도 내일은 좀 갈 수도 있다. 자, LS 증권이 많이 올랐죠, 지금. 그 때문에 SK증권도 내일 이제 대장주로서 또 복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내일은 아니겠죠. 내일도 다른 애들이 오르는 거 눈치 보면서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단일가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기존 거래대금은 터질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안 터져도 미래에셋이라든지 다른 증권사들 다 지금 시간 내에서 한 2%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뭐 보국증권 무슨 증권 해서 그래서 걔네들하고 지금 미래에셋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를 해도 미래에셋 1등 그리고 SK증권 2등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자, 미래에셋이 마이너스 1.7%에 끝났는데 지금 4.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6% 이상 상승을 좀 해줬고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5일선 닫고 나면 이렇게 슈팅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5일선 이렇게 닫고 나면 또 슈팅 한번 나와주고 여기서도 자, 보면 여기 3일 정도 쉬었잖아요. 여기 3일 여기서도 하루 이틀 3일 쉬었잖아요. 3일 쉬고 슈팅 나오고 3일 쉬고 슈팅 나오고 올라갔다가 자, 3일 쉬죠. 3일 쉬고 또 슈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패턴상.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천억이 나와주면은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본몽이 얘는 8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좀 추가를 했는데 시고가는 26,600원, 4% 정도 남았고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한가도 아마 일찍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9시에 들어왔잖아요. 9시. 때문에 내일도 강할 거고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W 쌍바닥 그릴 때 이 상한가의 종가까지도 아마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저점보다 높이는 쌍바닥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집중해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1,000억이니까 일본봉이 1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노엔텍도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오늘 9시 몇 분이죠? 9시 하부대에 상한가는 들어갔어요. 거의 뭐 정상이 가깝죠. 그래서 나노엔텍도 엄청나게 지금 강한 상태라서 내일도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 전 고점은 매물대가 지금 12,8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내일 갭이 어마무시하게 뜰 거예요. 뜨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쌍바닥 디딜 때 이런 구간에서만 보시고요. 다른 패턴에서는 불확실하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한 500억만 터져도 가는 애기 때문에 거의 잡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테니까 자동 스탑로스를 걸어 두시거나 하고 이제 소액으로만 얘는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하나비전 도를 상한가 들어갔는데 12시 50분에 들어갔다 살짝 좀 풀렸죠. 안 풀렸구나. 12시 50분에
1시쯤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신고가 라인, 여기 보이시는 신고가 라인 71,400원 시원하게 거래대금 빵 터지면서 5천억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셨고요. 얘는 이제 반도체 장비 만드는 업체죠. 얘네가 아마 솔더블인가 만들 텐데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이고, 그래서 상한가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요 8만 원, 8만 원대, 요 종가 하나당 이제 8만 원을 지지해주고 상승 파동이 나오는지 모르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도 가려면 얘는 분명히 4천 원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고점되기 때문에 얘는 일본봉에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전산업, 다른 원전주들은 다 지금 안 오르는데 한전만 올랐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크진 않지만 지금 19,500원이 신고가인데 무게를 확 돌파해서 지금 거의 11선을 한 번도 안 닿았네요. 여기부터 한 3주 가까이 11선을 한 번도 안 닿고 5일선 인근에서 눌렸다가 확 갭을 주고 5일선 인근에서 눌렸다가 확 슈팅 주고 그리고 5일선 인근에서 눌렸다가 또다시 슈팅을 줬네요. 그럼 여기서도 슈팅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지금 4천억 정도 터지면 얘는 이런 양봉들이 빵빵 터지는 애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 요만큼 터지면 요런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얘는 4천억이 터지려면 45억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도 여기 신고가 여기 보이시죠? 신고가를 돌파했죠. 54,300원. 그리고 또 신고가 박스고 전고점이 67,000원. 야, 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질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질목이더라도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꽝입니다. 예,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고요. 자, 45억 이상 나와줘야 되겠죠. 대주전자 재료. 자, 대주 같은 경우도 지금 2천억이 터져줘야지 갈 수 있고요. 이번에는 요만큼 압수권이었는데 여기를 고점에서 지금 매물 이식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인데 얘가 이틀을 이럴지 3일을 이럴지 4일을 이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일단은 거래대금이 요만큼 터질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억이 터지면서 얘가 상승 파동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아로마티카. 아로마티카도 요 위에서 지금 종가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도점 부근에서 지금 박스를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가상 지금 최고 종가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인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1,000억이니까 한 15억 나올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브스멘트도 여기 신고가 91,000원을 돌파하고 요 위에서 이렇게 지고 있죠. 하단심에 누구죠? 아로마티카처럼 요러다 이렇게 돌파할 수 있겠고요. 얘도 기준 거래대금 얼마요? 4,500억 터질 때 봐야 되겠죠. 뜰부봉에 50억 터질 때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자, 덕산 하이메탈은 신고가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보시면 10%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요런 봉이 터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는 개미를 속이고 이렇게 털고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뚫어줄 수밖에 없다. 15,000원은. 그래서 그때는 얘는 1,000억 이상 나오겠죠. 그다음 일부 봉이 10억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삼성 SDI도 여기 요 라인 작은 박스권 라인을 돌파했어요. 요새 뭐 MLCC다 뭐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그 ESS 관련된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중요한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이었던 40만 원 선을 지금 돌파를 해줬습니다. 네, 40만 원 선을 돌파해줬고 요 위에서 이제 또 박스권을 벌릴 거고요. 근데 2차전지 쪽은 추가적인 재료가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얘네는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안 받쳐주고 있거든요. 반도체처럼. 일단은 좀 경계심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2주가 터져야지 그래도 요런 15% 이상 봉이 나와줍니다. 2주가 터지려면 1분봉에 약 200억 이상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도 여기가 신고가죠. 78만 5천원, 약 8% 남았고, 요런 봉이 나올 수 있는 길목이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1조 2천억이다. 삼성 예비스홀딩스도 전고점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고요. 근데 단지 거래대금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예, 얘는 과거에 10% 이상, 10% 이상 나왔을 때 거래대금, 예, 그걸로 따지면 한 6천억은 나와줘야 돼요. 안 나와도. 그러니까 얘는 자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여기를 한번 터치할 의도가 있는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천억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1분봉이 75억 이상 터질 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지금 보면 에피스까지 봤는데 요 아래부터는 기존 거래대금 터지실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해톡 파이낸셜하고 HP, SP는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예, 20선을 다 이탈했고요. 자, 요새 장이 좀, 계속 뭐, 하루 정도는 좀 횡보하는 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횡보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뭐, 쉬지 않고 거의 오르고 있는데, 개인들이 포모가 나다 못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자, 지수를 보시면 지금 6,000포인트, 지금 보면은 코스피. 자, 영광에 6,000포인트죠. 줄을 하나 그어놔야 되겠네요. 여기다. 목표 포인트. 자, 6,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 지금 내일은 6,000포인트를 아무래도 돌파를 한번 하겠죠.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